에어컨 없이도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 방법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여름 내내 시원하게 지내면서도 전기료는 무려 40만 원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 덕분에 저희 집 지난달 전기요금이 고작 23,800원 밖에 안 나왔답니다. 그러니 이걸 모르고 지나치면 정말 큰 손해겠죠? 여러분, 전기세 아깝다고 무작정 선풍기 한 대만 끌어안고 무더위를 버텨내실 순 없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에어컨 사용은 최소화하면서도 여름을 충분히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핵심 비법들입니다. 흔히 입소문만 도는 단순한 생활 꿀팁이 아니라 과학적인 실험 결과로 효과가 실제 검증된 방법들인데요. 미국 에너지부에서 그 효과를 공인한 자료까지 있으니 믿고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아니, 이런 방법으로 정말 시원해진다고? 사실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코웃음 쳤었죠. 하지만 믿져야 본전이지 하는 마음으로 따라 해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정말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엔 저희 집에 놀러 온 친구가 깜짝 놀라며 이러더군요. 전기세 무서워서 에어컨 못 틀고 산다더니 집이 왜 이렇게 시원해? 그 말 듣고 혼자 속으로 웃었어요. 평범한 60대 주부인 저도 쉽게 따라한 방법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돈 들어가는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이 방법을 따라한 제 지인들 모두 진짜 시원해졌다. 이런 건 TV에 나와야 한다며 난리였어요. 무더운 여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지내고 싶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그럼 이제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첫 번째 비법,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핵심 비법은 선풍기 바람을 에어컨처럼 차갑게 바꾸는 법입니다. 냉방비 아끼느라 선풍기만 틀었더니 더 덥기만 하고 짜증난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럴 땐 얼음과 선풍기를 함께 쓰는 아주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에어컨 부럽지 않은 시원한 바람을 만들 수 있답니다. 준비물은 정말 간단합니다. 얼린 페트병, 그리고 수건 하나.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먼저 페트병에 물을 꽉 채워서 냉동실에 얼려주세요. 그렇게 얼린 페트병을 꺼낸 뒤 두툼한 수건으로 잘 감싸줍니다. 이때 수건을 꼭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얼음이 녹으면서 겉에 맺히는 물방울들이 주변으로 떨어지면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어르신들 댁에서는 젖은 바닥으로 인해 낙상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 수건 하나가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준답니다. 또 이렇게 수건으로 감싸주면 단열 효과가 있어 얼음이 너무 빨리 녹아버리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수건으로 감싼 얼린 페트병을 큰 그릇이나 대야에 담아 선풍기 앞에서 약 3-4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 놓아주세요. 이제 선풍기를 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선풍기 바람이 얼음 주변의 차가운 공기를 실내 전체로 시원하게 퍼뜨려줍니다. 바로 에어컨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냉감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꿀팁을 더 드릴게요. 꿀팁 첫 번째, 페트병을 감싸고 있는 수건 위에 물을 촉촉히 뿌려두세요. 이렇게 하면 수건의 물기가 증발하면서 주변 공기를 더 빨리 시원하게 바꿔줍니다. 꿀팁 두 번째, 선풍기 앞에 작은 의자를 두고 그 위에 수건을 깐 뒤 얼린 페트병을 올려둡니다. 더운 공기는 위로 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는 대류 현상으로 인해 얼린 페트병 주변의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냉기가 더 넓게 퍼집니다. 꿀팁 세 번째, 페트병에 그냥 수돗물 대신 소금물을 넣어 얼리면 녹는 속도가 늦춰지기 때문에 쿨링 효과를 더 오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소금물이 녹으면서 흘러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주변을 오염시키거나 부식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냉동칸에 여유가 되신다면
얼린 페트병을 2~3개 준비하셔서 번갈아 사용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냉기가 끊기지 않아 하루 종일 시원하게 보낼 수 있답니다. 밤에 잘 때도 이 방법은 정말 유용합니다. 잠자리 머리맡에 얼린 페트병을 두고 자면 선풍기 바람이 훨씬 더 시원하게 느껴져서 꿀잠을 이룰 수 있답니다. 어떠세요? 너무 쉽고 간단한 방법이죠? 하지만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 이제 2번째 핵심 비법 나갑니다. 선풍기 뒤에 이것 하나 붙였을 뿐인데 방 전체 공기가 확 시원해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법에서 선풍기 앞에 얼음을 놓아두어 바람을 시원하게 만드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려드릴 2번째 비법은 그 반대입니다. 선풍기 앞 대신 뒤를 공략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선풍기 뒤쪽 바람이 들어가는 부분에 이것 하나만 붙이면 선풍기 바람이 놀랍게 시원해진다는 사실 잘 모르고들 계실 거예요. 이 방법은 저도 작년 여름 TV 프로그램에서 여름철 전기세 줄이는 법을 보고 배운 건데요. 처음 들었을 땐 뒤에 그거 하나 붙인다고 큰 차이 있겠어? 하고 고개를 갸우뚱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바람 온도가 확실히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마디로 선풍기 자체가 냉풍기로 바뀐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냉동식품 택배 상자에 같이 딸려오는 아이스팩 많이들 보셨죠? 바로 그 아이스팩을 냉동실에 모아두었다가 선풍기 뒤에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스팩이 없다면 작은 생수병에 물을 채워 얼린 것도 좋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선풍기 뒷면 바람이 빨려 들어가는 부분에 아이스팩이나 얼린 생수병을 고무줄이나 끈을 이용해 단단히 고정시켜 주세요.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딱 하나. 물방울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천이나 비닐로 감싸주는 것. 그것만 잘하면 끝입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냐고요? 선풍기는 뒤쪽으로 공기를 흡입해 앞으로 내보내는 구조입니다. 즉, 뒤쪽 공기가 차가우면 앞으로 나오는 바람도 당연히 시원해지는 거죠. 앞쪽에 얼음을 놓는 방법도 효과적이지만 이 방법은 냉기를 곧장 흡입하여 바람으로 내보내는 방식이라서 방 전체 공기가 훨씬 빠르게 시원해진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옆집 박할머니는 거실에 선풍기를 하루 종일 틀어두고도 전기세 걱정이 전혀 없으니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다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더 드리자면 앞쪽에 얼린 페트병, 뒤쪽에 아이스팩 이렇게 앞뒤로 동시에 배치하시면 냉기 효과가 거의 2배로 올라간다는 사실. 에어컨 바람 못지않은 냉풍기 2대를 동시에 돌리는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하면 웬만한 더위에도 에어컨 리모컨 찾을 일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아이스팩은 계속해서 재사용이 가능하니 비용 걱정도 전혀 없죠. 이제 선풍기 바람이 왜 이렇게 미지근해? 하며 답답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선풍기 앞뒤 얼린 페트병과 아이스팩, 이 냉랭한 조합 하나로 여름 한철을 잘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좀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거실처럼 넓은 공간에는 선풍기 2대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실제 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3번째 비법 공개합니다. 여러분, 창문으로 햇볕이 쏟아져 들어올 때 방 안이 후끈후끈 찜통속처럼 덥다고 느낀 경험 다들 있으시죠? 선풍기 바람도 뜨겁게 느껴질 정도면 진짜 괴롭잖아요. 특히 남양집에 사시는 분들 오후만 되면 난리죠. 그런데요, 우리가 매일 열었다 닫았다 하는 커튼 하나만 잘 써도 실내 온도를 3도에서 7도까지나 낮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핵심은 바로 햇빛 차단입니다. 여름철 실내가 덥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강한 햇빛 때문입니다. 햇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뜨거운 열 에너지이기도 하니까요.
자동차를 햇빛 아래에 세워두면 내부가 뜨거워지는 것처럼 집도 그와 똑같이 온실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저희 집은 동남향인데도 아침부터 햇빛이 쏟아져서 그런지 남향집보다 더 덥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커튼을 활용해서 이 햇빛을 차단해주면 실내로 유입되는 열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만큼 실내 온도도 확실히 내려갑니다. 믿기 힘드신가요? 하지만 이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입증된 방법이랍니다. 미국 에너지부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남향이나 서양 창문에 열 차단 커튼을 사용했을 때 실내 온도를 무려 33% 이상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실험에서도 열 차단 커튼이 열 에너지 유입을 최대 77%까지 막고 그 결과 에어컨 사용이 줄어 전기세도 25% 가까이 절감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커튼은 단순히 햇빛을 가리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집을 지키는 열막이 방패입니다. 창문 앞에서 햇빛 한 번만 잘 걸러줘도 실내 온도 상승 속도가 훨씬 느려져요. 특히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햇볕이 가장 뜨겁게 들어오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꼭 커튼을 닫아주세요. 좀 더 효과를 높이고 싶으시다면 두꺼운 암막 커튼이나 열 차단 기능 커튼을 써보세요. 자외선 차단, 방염, 단열 기능까지 있는 제품들도 많고 요즘은 다이소나 인터넷에서 5,000원대에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전용 커튼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기존 커튼에 은박지, 부직포, 검정 천을 덧대어만 줘도 충분히 효과가 있으니까요. 방풍 비닐을 붙이면 단열 효과가 훨씬 높아집니다. 이와 같은 커튼 활용법은 겨울철 난방비 절감에도 효과적이니 일석이조 아닌가요? 제 지인 중 한 분은 제가 알려드린 커튼 활용 효과에 감탄하시면서 겨울 우풍 걱정까지 덜게 되셨다고 아주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지금 집에 있는 커튼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햇빛 차단 기능이 약해 보인다면 이번 여름 꼭 한번 개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게 지내는 방법, 지금 커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번째 비법은 찜통 더위를 만드는 주범. 습기를 잡는 천연 제습기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여름 더위도 더위지만 진짜 짜증나는 건 바로 습기 아닐까요? 실내 온도는 내려갔는데도 공기가 꿉꿉하고 끈적하니 선풍기 바람도 별로 시원하지 않죠. 특히 침대에 누웠는데 이불이 살짝 젖은 것처럼 눅눅할 땐 쾌적한 수면을 이룰 수가 없으니 컨디션도 확 떨어지잖아요. 문제는 단순한 불쾌감뿐만이 아닙니다. 실내 습도가 너무 높으면 곰팡이와 진드기가 번식하기 쉬워서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얼마 전 동네 보건소에서 여름 건강관리 특강을 들었는데요. 호흡기가 약한 분들일수록 습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하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발진균 감염 같은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되거나 관절염을 앓고 계신 경우 관절 부종이 더 심해지기도 한답니다. 그렇다고 제습기를 들이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 전기세도 걱정되시죠. 그럴 땐 전기 없이 습기를 잡을 수 있는 천연 제습기를 활용해 보세요. 집에 있는 재료 몇 가지만 잘 이용해도 방안이 한결 뽀송해집니다. 천연 제습기로 활용할 수 있는 재료는 생각보다 다양해요. 굵은 소금, 숯, 베이킹소다 그리고 쌀까지 모두 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흡습력이 강한 건 소금과 숯입니다. 굵은 소금은 공기 중 습기를 빠르게 흡수해 물처럼 녹아버릴 정도로 효과가 뛰어나고요. 숯은 습도 조절은 물론 공기 정화 효과도 있어서 집안 공기를 더 상쾌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소금과 숯을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답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굵은 소금을 얇은 천주머니나 종이컵에 담아서 침실 구석이나 옷장 안에 놓아두기만 하면 되고요. 숯도 깨끗이 씻은 후 건조시켜
습기 많은 장소나 머리맡 근처에 두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꿀팁 더 나갑니다. 평소 좋아하시는 향기의 아로마 오일을 가지고 계시다면 소금 위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더위에 지친 심신 회복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라벤더 오일과 편백나무 오일을 번갈아 사용하는데 실내에 은은하게 맴도는 향기 덕분에 힐링되는 기분이랍니다. 소금이 젖었다면 버리지 말고 햇볕에 말려 다시 쓰면 되고 숯은 물에 헹궈 말리기만 해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이게 바로 천연 제습기의 매력 아닐까요? 다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건 넓은 공간을 완전히 커버하긴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작은 방이나 침실, 옷장, 서랍 안처럼 한정된 공간에선 효과가 정말 좋아요. 특히 잠자리 가까이에 두면 보이지 않는 곰팡이나 진드기를 막아주고 호흡기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지금 당장 소금 한 줌부터 꺼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비용 하나 안 들고 전기요금도 아끼고 한결 뽀송한 공기로 여름밤 잠자리까지 편안해지는 방법. 안 따라하면 정말 손해 아닌가요? 지금부터 소개드릴 5번째 비법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것이 여름밤을 시원하게 바꿔주는 비밀 도구로 변신하는 꿀팁이랍니다. 들으시면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몰랐지 하실 거예요. 이것이 뭐냐고요? 바로 수건입니다. 그것도 물을 살짝 적신 젖은 수건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름밤 에어컨 없이 잠들려면 더워서 뒤척이기 일쑤잖아요. 특히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베개가 금방 뜨끈해져서 잠들기 더 힘들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럴 땐 찬물에 적신 수건을 살짝 짜서 목 뒤, 손목, 발목, 무릎 뒤쪽 같은 열이 잘 빠지는 부위에 살포시 얹어보세요. 이 부위들은 혈관이 피부 가까이에 있어서 체온을 빠르게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건소 특강 때 강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돼서 몸에 열이 쉽게 쌓인다고 합니다. 60대 이상부터 여름철 온열 질환 발생률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은 더위로 인한 체온 상승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또 열대야성 수면 장애를 겪는 경우 체력이 떨어지면서 기저질환 악화나 위험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날 강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방법이 바로 젖은 수건을 활용한 국소 냉찜질법이었습니다. 잠들기 직전 찬물에 적신 수건 하나를 목 뒤, 손목, 발목, 무릎 뒤쪽에 잠시 얹어 두었다가 잠을 청하면 열대야성 수면 장애를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밤새 얹고 잘 필요도 없고 딱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무더운 밤 선풍기만 틀고 이리저리 뒤척이는 것보다 젖은 수건 하나로 체온을 낮춰서 몸을 먼저 진정시켜주세요. 저도 요즘 잠자리에 들기 전 젖은 수건 하나를 목둘레에 감아 체온을 낮춘 후 잠을 청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몸에서 열이 빠지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마음까지 차분해지면서 눈이 스르르 감기더라고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면 더위 때문에 뒤척였던 밤이 달라지실 겁니다. 여기까지 에어컨 없이도 충분히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핵심 비법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총정리를 하자면 얼음 페트병과 아이스팩을 활용해 선풍기를 에어컨처럼 바꾸는 2가지 방법, 커튼을 활용해 근본적으로 열기를 차단하는 방법, 소금과 숯을 활용해 체감 온도를 낮춰주는 습기 잡는 방법, 젖은 수건을 활용해 직접적으로 체온을 낮춰 열대야 수면장애 극복하는 방법. 어떠신가요? 유용하셨나요? 이 5가지 방법 중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팁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저는 이 방법들을 모두 실천하면서 전기요금을 작년보다 10분의 1 정도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여름 한철 전기세로 들어가는 돈만 계산해 보면 40만 원 가까이 절약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원리를 잘 활용할 줄 알면 불필요한 전기세 낭비를 피할 수 있으니 정말 기특한 꿀팁들 아닌가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은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첫걸음. 좋아요는 이 유익한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해지는 힘이 됩니다. 특히 주변에 에어컨 전기세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분명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고마워들 하실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실제 유용한 알짜배기 꿀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